자, 앞선 시간에서 이 정부의 핵심적인 부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안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던 다양한 부분이 많은데 핵심 세 가지 말씀드렸죠.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첫 번째가 이제는 세율 변경, 두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 번째는 세부담 상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개정되었죠. 저 2주택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래 원안 같은 경우는 300%였는데 자, 이를 이제 200%로 줄이고 마찬가지 원안대로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 세부담 상한을 300%로 이제 개정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그 세 가지, 자, 옆에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굉장히 가혹한 그런 여러 가지 세법이라든가 공정시장 가액 부분에 대해서 세율이라든가 공정시장 가액 같은 경우 조정을 하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세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는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할까요? 자, 이는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 자, 사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은 없죠.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뭔가요? 세율 계속 올리겠다는 것은 뭔가요? 전부 다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못 버틸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굉장히 이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부분에 유도를 했던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 굉장히 유도를 했던 세제 혜택 주면서 유도를 했다가 이제 그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세제 혜택 줄여가면서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라라는 측면이 있겠죠. 자, 왜 이렇게 등록을 하라고 할까요? 세부담 높여가면서 왜 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양성을 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장기간 묶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임대사업자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단점요. 큰 단점 두 가지. 첫 번째는 장기로 묶인다. 4, 8, 10년이죠.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 묶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율 같은 경우를 5% 이상 인상을 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정부 같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집값들이 들썩거렸더라는 그런 것은 거래가 끊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가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세금 부담 확 늘리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사는 사람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죠. 이때까지 8.2 대책이나 9.13 대책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 부담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했다. 그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들어졌어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다. 계속 묶인다는, 이때까지 단타로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거래 부분, 실거래가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겠다. 거래 가격도 잡고 상승하는 그 곡선 부분에 있어서 거래도 잡고, 그리고 전세 대량 같은 경우는 2016년 14, 15, 16 계속 일어났죠. 전세 대량 부분에 대해서 상승폭도 잡겠다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단타 세력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특히 고가 아파트 같은 6억 이상에 해당되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세 부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공정시장가액도 이제는 현실화시키고 있고요. 이제 사실 공정시장가액 단어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공시가격으로 간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공정시장가액 같은 공시가격의 0.8%입니다. 자, 그러면 5%씩 공정시장가액을 올려간다라고 했잖아요. 4년에 걸쳐서 100% 맞춘다라는 건데, 공정시장가액 100%, 지금 80% 공정시장가액이 100%로 간다. 그럼 공시가격 된다라는 거예요. 공정시장가액이 저 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만큼 세 부담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 단타 세력 다 잡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사실 여러 가지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의 혜택 부분 줄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의 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부분을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고가 주택의 아파트, 자, 서울 같은 경우 6억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 3억입니다. 그 이상에 되는
금액적인 뭐 7억에 해당되는 아파트, 수도권에 7억이라는 아파트, 지방 같은 경우 5억에 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산 과세를 해야 돼요. 이때까지 배제를 했는데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안 냈잖아요. 근데 안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 부분이 굉장히 이제는 떨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세금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세금적인 부담이 없는 곳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월급쟁이, 저도 마찬가지로 월급쟁이인데요.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되죠. 자, 세액 공제 좀 많이 되는, 퍼센테이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개인 연금이 있습니다. 개인 연금 같은 16.5%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만큼 세액 공제를 받죠. 세금 혜택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개인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그 납부를 하고 다시 받을 때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적금이라든가 예금,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 15.4%만큼 금융소득세를 뗐습니다. 그러니까 적금 이자 소득세를 떼는 거죠. 15.4%인 것만큼. 근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 3.3%밖에 안 돼요. 5.5% 많아봤자. 자, 그러니까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고요. 이런 세금 혜택들로 사람들은 개인연금에 몰리고요.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과 체크카드 소득공제 부분이 다르죠. 10%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 것만큼 체크카드를 사용할 유도를 하게끔 사람들 세금적인 부분, 돈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아껴야 된다는 그 생각들 때문에 집중한다라는, 세금 혜택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책이 일어나게, 임대사업자 합산 배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만큼 고가 주택의 수요 부분들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만약 그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6억 이상 되는 부분에 합산 배제까지 사면 바로 세금 막 이빠이 내는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고가 주택, 서울 쪽 투기 세력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잡아가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공정시장가액이 올라가고 세율 부분들도 이렇게 차익이 나요. 다주택자들 죽어납니다, 지금 이제.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앞서도 세금적인 혜택 덜한 부분, 세금적인 부분, 과한 부분보다 덜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 이런 투자 세력들이 몰려갈까요, 앞으로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서울 쪽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였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면 옆에 보시는 거 맞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올라가요. 굉장히 요율 같은 경우는 3.2%에 해당되는 것만큼 굉장히 이제는 격차적인 부분이 넓어졌다라는 측면이 있으면서 세금적인 부분에 부담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만들어놨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 같은 경우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방 아파트가 싼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금적 요율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차익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저는 아파트 이번에 원래 1억 7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6천에 7천에 떨어졌던 그 아파트 산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정시장가액은 그보다 훨씬 더 작겠죠. 자, 그런 거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자, 그렇다면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투기 세력 단타 원하시잖아요. 굉장히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딱 맞아 떨어지겠죠. 지방 같은 가격이 작다 보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방에 이제는 지방의 부동산 부분들이 앞으로 들썩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세법 개정이었죠. 종합부동산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앞으로 투자 방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Work hard, play hard, surf hard, stay sharp, always on the go, even though
yo, my name is Jay Park. I'm on your radar, from Sydney to Bangkok. See, at it is so spitting, cool knowledge gangstar. There's a going